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2월 6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알트 시즌 시황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코인을 좀 신규로 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전개된 어떤 생각의 흐름과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 이런 것이 아니며 투자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견해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매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에 대한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꼭 세워야 되거든요.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 자, 매도의 계획을 세우란 말이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뭘 벌써 매도하라고 하냐, 이거 잘못된 영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방학 시작할 때 방학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학기 중에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방학이 끝날 때쯤에 학기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학기 할 걸 지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넌스가 저점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럼 높은 지점 여기 어딘가에서 저는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구간은 45부터는 좀 위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55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50부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45 정도에서 저는 되게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물론 이건 비트코인이나 시황, 또 날짜, 거시 경제,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도미넌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미넌스 몇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좀 애매해요, 그게. 왜냐면은 그 시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대강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요런 구간이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획이 필요한 단계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는 조금 더 시즌이 끝나는 주요 과열 지표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김푸. 자, 근데 김푸가 현재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코인베이스 중심으로, 또 미국 중심으로, 트럼프가 워낙 또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 김푸가 안 낄 가능성도 여러 중에 여러 둬야 되는데, 최근 어제 빗썸 가입자가 3,000명이 대기가 떴어요. 대기가 뜨고, 지금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국내 업비트랑 빗썸 다운로드 숫자가 1에서 3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리테일 투자자들, 그러니까 원래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리테일 단에서 만약에 한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안 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리테일 단에서 3,000명이 대기가 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까지 모든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코인베이스 중심으로 먼저 일반인 투자자들이 리테일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역푸가 뜨거든요. 역푸가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열이 되면서요, 김푸가 끼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한국 투자자들의 리테일 단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김푸가 들어오면서 이때가 마지막 구간이고, 이것을 끝으로 과열 구간이 종료가 돼 왔었는데, 그런 구간이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약에 김푸가 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도미넌 차트가 쭉쭉 내려온 상황에서 김푸가 꼈다, 이런 거는 진짜 완벽한 매도 시그널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여러 사이클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돼서 완벽하게 타이밍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자, 이더리움이 안 갔잖아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알트 불장이 오는 것이 어떤 기존의 패턴, 기존의 어떤 보였던 모습인데, 이더리움이 주춤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간다, 이더리움 무조건 간다. 근데 이더리움이 갈 때 더 많이 가는 코인을 사서 베타 플레이를 하겠다. 이걸 베타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가면 베타도 간다. 근데 베타가 더 많이 상승한다. 이런 플레이로
이제 베타 플레이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더리움이 갈 때 뭐가 갈까를 떠올리다가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뭐냐면은,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쉽게 얘기를 하면요, ENS는 복잡한 주소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크게 단순화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 혁신적인 기능이다. 기본적으로 ENS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복잡한 영숫자 블록체인 주소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이름 지정 및 조회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타마스크라던가 아니면 워피트, 빗썸 이런 입출금 주소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막 이상한 뭐 영어랑 숫자랑 막 섞여 있는 이런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고 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좀 꺼려지고 이게 뭐야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ENS 같은 경우엔 사용자가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기억에 남도록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지갑에다가 네임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이상으로 뭐 더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한다고 해요. 뭐 다양한 암호화폐 지갑, 웹사이트, 콘텐츠 해시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트랜잭션, 뭐 만들어지는 거래값,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더 쉽게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ENS 도메인은 단지 기능적인 것만 아니다. 그들은 자산으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각 ENS 도메인 이름은 NFT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NFT 지갑과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름을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먼저 선점한 어떤 네임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갑 이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하고 갖고 싶은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이플 스토리라던가 뭐 거상이라던가,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인데 유저명이 희귀하고 뭔가 매력적이면은 그 이름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의 NFT 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ENS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블록체인 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하게 저는 아주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여기서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완벽한 공감은 없어요. 근데 제가 공감을 못하더라도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ENS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더리움 안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보다 이 비탈릭 부테린의 판단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2024년 5월 20일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ENS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앞서 그는 현재 레이어2 세계관의 사용자 경험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레이어2 세계관 사용자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ENS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024년 9월 12일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자,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비탈릭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더 성장할 것이다. 트위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S는 훌륭하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자, 지속적으로 슐링을 하고 있으면서 5월에도 가장 성공한 거다. 지금도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자, 그 후 ENS 독자적 레이어 2 블록체인 네임체인 출시 계획을 발표한다. 24년 11월 11일 한 달 전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ENS 랩스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어2 네트워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ENS 랩스 최고 운영 책임자 캐서린 우는 내년 네임 체인이 내년 말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메인넷으로도
뭔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NS 같은 경우에는요, 업비트 빗썸에 다 상장을 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을 했으며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ENS를 투자를 하다가 뭔가 ENS가 가면 또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을까를 떠올리다 보니까 솔라나 네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솔라나 네임 서비스도 21년도에 나와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이낸스에는 기존에 원래 상장이 돼 있었고요. 최근에는 빗썸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라나 네임 서비스가 지금 가격 분출 상태를 보면 ENS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라나 네임 서비스 괜찮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솔라나 네임 서비스를 또 보다 보니까 자, 수이 네임 서비스라는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사실 찍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솔라나 네임 서비스도 좀 상대적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보다는. 자, 근데 수이 네임 서비스는 진짜 봤을 때는 많이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이 네임 서비스가 2023년 1월 31일에 테스트넷을 출시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에어드랍 작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이 테스트넷에 많이들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수이 개발사, 수이 네임 서비스를 일부 자산을 인수했다. 자, 23년 3월 21일, 두 달 후죠. 이 미스틴랩스가 수이의 개발사인데, 수이네임 서비스가 초반에 투자를 유치할 때도 이 미스틴랩스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틴랩스가 수이네임 서비스랑 협력을 통해서 개발자와 수이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편리한 온체인 아이디를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서 중요한 만큼 솔라나에서도 솔라나 네임 서비스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고, 수이 네임 서비스도 그런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ENS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위까지 올라왔어요. 마켓캡이 1빌리언, 1.5빌리언 정도까지 왔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21년도 고점을 저는 넘길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전 ENS도 당연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더리움 베타 플레이로서 의미가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라나 네임 서비스가 저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아직 이 네임 서비스라는 거는 비탈릭 부테린 같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도적이고 앞서간 그런 분들이 먼저 슐링을 하고, 좀 일반 투자자들이 뭔가 그 가치를 깨닫기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시점이 이번 사이클이 될지 다음 사이클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네임 서비스 들에도 자금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ENS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솔라나 네임 서비스를 약간 베타 삼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투자 아이디어로. 자, 근데 지금 솔라나와 ENS나 다 어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솔라나 네임 서비스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직전 고점에 비하면 정말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솔라나 네임 서비스가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빗썸 상장을 했잖아요. 국내 거래소 업빗썸에 상장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23년, 24년에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눈여겨보고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또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이 시장에 빠삭한 분들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검토하고 상장을 시키겠어요. 국내 규제는 또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더 이제 엄중하게 선택해서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라나 네임 서비스가 빗썸에 상장하였고, 이제
전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솔라나 네임 서비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수의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라나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337위, 그러니까 337위 정도면은 이 자산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조금은 그래도 있고 관심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1000등 밖에 있는 이 1000위 밖에 있는 자산들은 거의 관심 다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수의네임 서비스가 처음에 테스트넷에서 작업을 할 때는 되게 하입이 높았어요. 하입이 높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장할 때 가격이 올라갔다가 매드작 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쭉 내려온 거죠. 자, 이게 11월이란 말이에요. 자, 11월에 따끈따끈하게 상장해가지고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되면 ENS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솔라나 네임 서비스나 수이 네임 서비스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저평가된 영역에서 고평가된 영역으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충분한 거품이 끼워주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업비트나 뭐 빗썸, 바이낸스 뭐 할 거 없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들은 왜 이렇게 미친듯이 잘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 시장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때는 몇 개만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내가 가진 건 오히려 빠지고, 그런 경험을 저도 과거부터 해봤고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코인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결국엔 가지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자산을 찾아보시는 것도 불장을 재밌게,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장에 힘내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